오늘 이제 그 EU 그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미 이제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이제 그 소개가 된 지 벌써 이제 3년 이상 됐습니다. 2021년에 이제 EU 그 집행위원회에서 초안을 이제 발표하고 이제 이게 그 잘 아시겠지만 이제 EU가 그 탄소 배출 관련해서 이제 ETS 시스템을 이제 운영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도 운영하고 있지만 이제 EU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상 할당 관련된 걸 축소하고 이제 그 다 유상으로 이제 관련된 그 탄소 배출 관련된 걸 이제 구입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 상황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U 내에 있는 기업들은 그 EU에 있는 그 ETS 관련된 사항 관련해서 이제 재정적으로 이제 그 준비하는데 이제 부담이 되고, 이제 그 취지는 이제 여기 그 P4 이제 55, PT5 관련된 건데요. 어쨌든 그 55% 1990년대 대비해 55%의 그 탄소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제 감축하기 위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EU 그 ETS 시스템을 이제 유상으로 지금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이제 그 무상 할당으로 이제 일단 되고 있는 게 많고, 일부 이제 그 유상 할당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그 EU의 ETS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되면 그만큼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이 취지가 카본 리키지라고 해서 이제 당연히 EU 내 공장을 가동하게 되면 그만큼 그 ETS 시스템에 내에서 그 배출권을 이제 구입해야 되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공장이 이제 EU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EU 그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공장이 이제 나가고 실질적으로 그 이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거는 이제 그 EU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 대상 범위를 이제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그 취지로 이제 법안이 도입됐고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관련된 리포트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제 처음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EU 자체에서도 그 시스템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원래는 1월 31일까지 그 리포트를 해야 되는데 그 이 시스템 문제로 인해서 이제 그 기간을 지금 연장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달 말까지 아마 이제 연장 신청을 받아서 지금 계속 리포트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그 제가 그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뭐 이미 그 관련해서 나온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이 CBAM 관련된 그 레귤레이션하고 관련된 그 임플리멘테이션 레귤레이션에 대한 그 큰 그 구조를 일단 설명드리고요.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 EU에서 이제 수입 임포터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리포트를 하는데 그 수입자들이 그 자료를 그 취합을 하려면 그 실질적으로 그 생산자들이 이제 그 데이터를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 생산자들이 이제 데이터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그 생산자들이 이제 그 탄소 그 이미션에 관련된 데이터를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느냐, 그게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자는 이제 그 만약에 수입자가 그 생산자한테 요청을 했는데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그 트랜지셔널 피리어드 동안에는 이제 그 디폴트 밸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2026년부터 이제 전면 시행되는데요. 그때 이후에는 이제 만약에 그런 그 협조가 없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그 EU로 상품을 수입을 해서 이제 EU 내 판매하는 게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만큼 그 나중에 설명드리겠고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추가로 그 서티피케이트를 이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품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가격 경쟁력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그 EU 내에 이제 판매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EU로 수출하는 그 생산자들이 협조가 돼야지 이제 자기 물품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대상은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일단은 지금 크게 6개 카테고리로 지금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뭐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우리가 EU로 수출할 일도 없지만 그 특히 이제 철강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그 물량을 우리가 EU로 수출하고 있고 알루미늄도 좀 수출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시멘트, 비료, 수소
수소는 하여튼 그 관련해서 이제 수출이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그 우리 국내 기업들도 이제 굉장히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범위는 지금 이제 그 아시겠지만 이제 또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야기 나오는 걸로 이제 화학 제품이 이제 유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확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은 이제 그 이 레귤레이션의 어넥스에 보면 그 CN 코드라고 해서 이제 그 HS 코드 그 통일 6단위까지는 이제 전 세계 공용으로 쓰고 있는데 EU 같은 경우에는 그 HS 코드에 2개를 더 붙여가지고 8단위의 그 CN 코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CN 코드를 지금 그 어넥스의 리스트를 다 붙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제품이 그 이러한 그냥 그 최종 제품뿐만 아니고 그 최종 제품에 그 앞서가지고 이제 철강으로 만든 뭐 볼트나 너트 그리고 이제 그 원료로 들어가는 그런 전구 물질 프리커서 관련된 것도 리스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리스트를 다 확인을 해서 이 그 프리커서 같은 경우에도 전구 물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 되는 게 아니고 리스트에 있는 전구 물질이면 이제 이 관련해서 이제 리포트를 하고 나중에 이제 2026년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수입자를 통해서 임포터를 통해서 이제 그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련해서 이제 너트 같은 경우에는 철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철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다운스트림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최종재 예를 들면 뭐 기계류나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위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제 업스트림이라고 이렇게 좀 상대적인 개념이긴 한데 중요한 건 어쨌든 그 CN 코드를 어넥스에 있는 CN 코드를 그 확인해야 된다. 그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26년 1월부터 이제 전면 시행될 예정인데요. 지금 2년 이제 지금부터 한 2년 정도 이제 그 준비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준비 기간 동안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총 분기별로 총 이제 이번 포함해서 이제 9번 이제 그 리포트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다 대신에 이제 그 2026년 이후에는 이제 실적으로 이제 검증을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그 준비 기간 동안에는 이제 검증 의무가 없고 그 비슷하게 이제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배출권을 이제 구입을 해야 되는데요. 그 관련된 그 의무도 2026년부터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실질적으로 2년 동안 이제 준비를 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EU 집행이나 뭐 EU 그 멤버 스테이트들도 지금 다 초기이기 때문에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관련해서 기업들이 이제 그 많은 그 질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EU 커미션에서도 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필요한 사항이 계시면은 이미 EU 커미션이 직접 그 질의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트랜지셔널 피리어드 동안에는 이제 그 리포팅 디클레어런트가 이제 그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2026년 이후에도 이제 비슷하지만 이제 그때는 이제 리포팅이라는 표현이 빠지고 그냥 디클레어런트라는 표현으로 이제 조금 달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수입자가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수입자가 이제 뭐 관련해서 이제 통관 대리인이 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한 사람이 여러 물건 그 해당되는 CN 코드에 있는 여러 물건을 이제 같이 있으면 일단은 이제 한꺼번에 다 리포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테크니컬 이슈가 발생한 게 바로 이 그 레지스트리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은 뭐 그냥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 포털 시스템인데요. 여기에 이제 관련된 데이터를 지금 그 다 리포트하도록 돼 있고 그 이 관련된 내용은 이제 그 EU 그 세관이나 관련된 EU 멤버 회원국들도 다 같이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지금 그 준비 기간 동안에 이제 보고할 내용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뭐 나중에 그 2026년 이후에 보고할 내용도 이제 비슷한데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배출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배출량에 따라서 비교를 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최종적으로는 그 배출권을 이제 구입을 하라는 그런 이제 게 나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자국에서 이미 그 탄소 구입을 위해서 그 구입을 위해서 이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만큼은 이제 반영을 해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 실적으로 이제 탄소 가격을 위해서 그 지불한 관련된 정보를 같이 이제 제출하면 나중에 이제 그 관련 차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이 관련해서 그 일단 그 서티피켓을 구입하는 그런 부담은 없지만
만약에 이제 보고를 CN 리스트, CN 코드에 있는 그 대상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리포트를 안 했다. 또는 이제 뭐 좀 잘못된 정보를 리포트했다. 그러면 이제 이 관련해 가지고 그 톤당 이렇게 그 10에서 50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일단은 그 리포트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관련된 그런 그 기본 정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그 관련된 엑셀 시트를 보면 뭐 50개 이상의 그 정보를 리포트해야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게 관련해서 이제 그 한 2년 동안은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그 EU 커미션에서 이제 디폴트 밸류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그 좀 준비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디폴트 밸류를 이용해서 이제 기본값을 이용을 해서 일단은 보고를 하고 그 관련돼서 이제 계속 그 2년 동안 준비를 해서 실제로 측정을 해서 측정된 값을 이제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본격 이제 시행된 이후에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제 5월 31일까지 그 전년도 이제 관련된 정보를 이제 그 서밋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수입된 양하고 그리고 이제 그 수입품의 그 개별 탄소 배출량을 이제 다 해서 이제 수입 총량을 곱한 다음에 그다음에 실적으로 이제 그 수입 총량으로 나눠서 이제 그 개별 그 수입품의 그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비교를 해서 이제 서티피킷을 이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설명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또 검증까지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배출권은 이제 그 EU 그 회원국에서 이제 그 판매를 하게 되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미리 이제 구입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남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이제 이게 그 중요하고 이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제가 그 관련해서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배출 계수라든지 관련된 그런 그 팩터를 이제 어떻게 산정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회사들한테는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그런 그 팩터 계산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이 레귤레이션에서 그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서 그 이근우 변호사님께 설명해 주신 그 내용은 이제 그 다이렉티브라고 해서 그 미국에서는 크게 이제 레귤레이션과 다이렉티브를 그 법을 구별하고 있는데요. 이 CBM 같은 경우는 레귤레이션이기 때문에 직접 이 레귤레이션이 그 적용이 됩니다. 근데 다이렉티브는 이제 이 다이렉티브가 나오면 그거를 이제 큰 그 지침으로 해서 개별 회원국들이 또 법을 또 만들어서 관련해서 이제 그 다이렉티브에 맞게 그 집행을 하는데요. 이 레귤레이션은 바로 지금 그 직접 그 EU 회원국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 별도 국내법 없이 적용이 되고 이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제 추가로 그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국내법을 도입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출량 관련된 산정 그 전체적인 거를 이제 보면 이제 이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리스트를 통해서 과연 이게 대상인지 CN 코드를 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 전체에 그 모든 그 발생하는 그 모든 그 탄소 배출을 다 이렇게 리포트를 하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은 이제 그 공장이 있는 그 사업장이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그 사무용 건물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직접 그 생산 공정과 관련돼 있지 않는 거는 이제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이제 인스톨레이션이라고 해서 그 시설 관련된 걸로 이제 경계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개별적으로 이제 그 프로세스에 들어가는 그런 그 연료 그리고 또 이제 그 원료를 이제 뭐가 들어가는지 개별적으로 확인을 하고 이제 그 개별적인 그 연료나 원료 중에서 이제 혹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전구 물질 관련된 거는 또 별도로 또 그 배출량을 또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또 만약에 그 서로 이제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그 라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이걸 또 데이터를 또 할당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 보고를 해야 되는 게 개별 그 제품의 그 배출량을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복합 제품 경우에는 이제 그 전구 물질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이제 전구 물질의 배출량도 같이 계산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고요. 이제 이 관련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산정할지 방법론인데요. 이것도 이제 뭐 제가 대략적으로 이런 방법이 있다는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이 관련해서 이 직접 그 연료를 투입하고 근데 원료를 투입해서 발생하는 그 배출량뿐만 아니고 그 이 전기 관련된 그러니까 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철광석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철광석을 직접 채굴할 때도 그 탄소가 배출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까지는 철강의 경우에는 이제 거기까지는 아니고 직접 그 제철소에서 생산되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직접 배출하고 관련돼서 쓰이는 그 전기 관련된 그 배출량을 이제 간접 배출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관련된 거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전체 나온 배출량을 총 그 생산량으로 나눠 가지고 개별 제품의 이제 배출량을 이제 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직접 생산 공정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그걸 확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유사한 제품이나 그걸 확정을 한 다음에 이제 만약에 구분이 안 되는 경우에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할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준비 기간 동안에는 좀 이제 그 아무래도 바로 이제 보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통합해서 보고하는 그런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온실가스 관련된 부분 이제 온실가스 대표적인 온실가스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그 이산화탄소라든지 그다음에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같은 이런 배출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언엑스에 나와 있는 거는 이산화탄소만 일단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비슷한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공정별로 이제 데이터를 분배를 하고 할당을 해서 이제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이제 생산 공정을 돌리면서 나오는 그런 배출뿐만 아니고 전력 사용에 따른 그런 간접 배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력 관련된 내용은 이제 데이터 이미 한국의 공통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이제 쓰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복합 제품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은 이제 단순 제품의 예로 많이 설명되고 있는 게 철광석 원석에서 음결 처음에 최초로 이제 음결 광을 이제 만드는 경우에 이 단순 제품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광석 자체를 채굴하는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까지는 이제 보고를 하지 않도록 이제 일단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이미 소결광을 가지고 이제 선처를 만들거나 하는 그런 조광 과정이 투입이 되게 되면 이제 앞서 만들었던 소결광에 쓰인 그런 소결광에서 배출된 전구 물질의 배출량까지 이제 합쳐서 이제 이렇게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이제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 부분은 이제 직접 배출 그리고 전구 물질 소결광을 만들 때 이제 나오는 그런 전기를 사용할 때 나오는 배출까지 직접 복합 제품의 경우에는 이제 원료 생산 공정에서 나오는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 그리고 전구 물질이 원래 이제 제조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직접 배출량하고 간접 배출량을 다 합쳐서 이렇게 보고를 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이게 실적으로 이제 이 방법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지만 제가 이거를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이제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정도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산 기반이 있고 계산으로 하는 게 이제 오히려 이제 관련해서 이제 측정 기반으로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 기간 동안에는 그동안 측정이 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이후에서 이제 기본값을 일단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값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있는 게 처음에 철광석에서 소결광을 만드는 경우에는 이제 직접 배출이 0.31 그리고 간접 배출 전기 사용이 0.05로 지금 해서 이 값으로 이제 당분간은 이제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쪽에 있는 거는 이제 알루미늄 관련된 건데요. 알루미늄 관련해서도 직접 배출량 2.36, 그다음에 간접 배출 8.14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CN 코드가 있는 거고요. CN 코드에
8자리 CN 코드가 이제 해당 제품이고 거기에 따른 이제 그 배출량, 직접 가전 배출량을 참고해서 보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두 가지 생산 기반 산정 방법에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표준 방법에 따른 그런 그 방법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일관 제철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워낙 많은 물질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걸 개별적으로 이제 그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투입된 물질의 그 양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물질의 양을 이제 그냥 빼서 그냥 그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측정 기반 그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그 인스톨레이션 생산 공정 과정에 이제 측정 시설을 두고 그 측정 결과를 가지고 이제 그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그 직접 생산 시설은 아니지만 이제 관련된 그 보일러라든지 그 관련된 그 연소 시설이라든지 배출 시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이제 산정에 고려된다는 것도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산정 과정에서 이제 그 다 이제 배출 계수라든지 그다음에 전환 계수, 산환 계수가 다 이제 그 필요한데요. 이것도 이제 그 산정을 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결정이 됐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그런 설명을 한 다음에 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기를 사용하는 그 사용된 전기에 관련해서도 이제 그 간접 배출량 관련된 거를 이제 리포트를 해야 되는데요. 이 관련해서는 뭐 국가별로 이제 일단 그 전력 배출 계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활용해서 이제 보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직접 이제 그 공장 내에서 그 절차소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부산물이 많기 때문에 직접 발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 관련된 부분도 이제 그 반영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같은 이야기인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총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 직접 배출과 직접 배출 내에는 이제 그 공정을 이제 돌리다 보면 이제 열 유입이 있고 열 유출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폐가스가 또 유입이 될 수 있고 이제 폐가스를 또 다 이동시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고려를 해서 이제 생산 공정에 이제 배출량을 이제 그 해야 되는 거고요. 말씀드리는 것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가 리포트 할 때 이제 그 차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배출 관련돼서도 그 CO2를 별도로 이제 포집하는 그런 그 장치가 저장 시설이 있는 경우에 이 관련해서 이제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차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런 그 배출량이 산상이 되면 그 실적으로 이제 그 전체 생산량으로 나눠서 개별 그 제품의 배출량을 이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품 우리가 이제 그 배출량을 줄이려면은 생산량을 그 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생산량을 이제 늘리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판매 가능한 그런 생산품만 제품만 이제 포함을 하도록 이렇게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CBM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